안녕하세요, 짐종국 김종국입니다. 예, 제가 하체가 좀 늦었죠. 유튜브를 딱 시작하고 너무 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무릎에 물이 찼어요. 예, 생전 처음으로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분할이 쉬는 날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하체 운동 루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라는 것도 사실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좋아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강요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하체를 많이 집중해서 안 했었거든요. 사실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도 좀 있었고 스쿼트나 이런 걸 하고 나면 항상 좀 아프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늘 아픈 운동이라는 좀 개념이 바뀌어 있어서 스쿼트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자세 같은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이제 운동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한 30분 이상을 스트레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 지금 이제 영상 나오는 거는 일단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쪽의 스트레칭으로 제가 늘 가장 우선시해서 하는 스트레칭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하려는 좀 노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슴을 정면으로 두시고 이 스트레칭을 하시더라도 허리의 그 커브를 유지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전체적으로 골반이 말리는 어떤 동작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쪽, 다리 안쪽 스트레칭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 들어가고 있죠, 뒤쪽. 왜냐면 또 햄스트링이 뻣뻣해지게 되면 특히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골반 말리는 증상이 많이 나요. 스쿼트 같은 거 하실 때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없을 때도 버딩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많이 주시고, 제가 지금 보시면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어요. 유연성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억지로 저걸 피려고 하면은 조금 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허리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유연성이 최대한으로 나오는 선에서 무릎을 다 피우시면 좋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근육은 늘리게 되면 부상도 많이 오고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골반 스트레칭, 다리를 트위스트 하셔서 골반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밍업도 해줄 겸 이렇게 맨몸 스쿼트를 천천히 해주면서 가동성 늘려주고 최대한 버딩크가 없는 자세로 이렇게 맨몸 스쿼트를 해줍니다. 왜냐면 뭐 레그 프레스나 다른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반의 유연성을 최대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제 햄스트링 먼저 해줍니다. 좀 약한 부위를 먼저 힘이 있을 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뒷부분을 먼저 저렇게 자극을 해줍니다. 원래 정석은 발목 부위에 대고 최대한 멀게 무게를 두고 당기라고 하는데 저는 밑에 탑 지점에 올라갔을 때 수축 느낌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저는 발목보다는 위쪽에 대고 최고 수축 지점에서의 긴장감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길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엉덩이가 뒤쪽으로 당길 때 말리면 그만큼 수축이 덜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한번 멈춰서 버티는 과정을 조금 가져간 다음에 집중해서 당깁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엉덩이에요. 엉덩이랑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작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리면요, 다리가 내려갈 때 쭉 햄스트링이 충분히 이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서 당기세요. 고중량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가벼운 무게 때는 약간 골반을 약간 패드에 완전 붙여놓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더 수축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릴 때 네거티브로 쭉 늘려주시고 나서 당길 때 당겨주시고, 최고 수축 지점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계세요. 최고 수축 지점이 여기인데 엉덩이가 들리면서 더 당기려고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수축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근육이 수축되는 지점을 찾으셔서 거기까지, 대신 내리는 걸 끝까지 내리셔서 이 가동 범위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런 운동들, 크지 않은 근육, 그리고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운동들은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짧게 가지십시오. 조금 이두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다리의 이두잖아요. 이두 운동하고 비슷하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당기는 거, 내리는 거가 좀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싸우고 내려가는 동작을 그렇죠, 쭉. 지금 나를 가르치는 줄 알았어. 좀 세트를 많이 해요. 저는 10세트를 하거든요. 항상 점진적 과부하로 무게를 조금씩이라도 올리면서 계속 이어서 싸우는 동작.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처음에 요거를 띄울 때도 제가 동작 보시면 알겠지만 딱
띄울 때 딱 허벅지, 햄스트링에다 딱 긴장을 딱 주고 띄워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두할 때 제가 살짝 띄워놓고 딱 긴장, 이렇게 딱 풀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무게를 잡고 딱 걸쳐서 긴장을 딱 준 상태에서 당기는. 이제 햄스트링을 끝내고 나면 자,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운동이에요. 내가 스쿼트 자세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레그 프레스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물이 차고 나서 이제 스쿼트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제 레그 프레스를 하는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힘쓰기도 좋고, 왜냐면 이제 고중량 운동을 하고 싶은데 스쿼트는 도저히 그 중량을 하기 힘들고, 근데 이제 다리에 타격은 그만큼 주고 싶고, 내가 무거운 운동을 했다는 만족감도 있고, 그래 좋아요. 대신 중요한 거, 레그 프레스는 고중량을 꼬시는 머신입니다. 내가 고중량을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머신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허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레그 프레스를 막 무거운 걸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스쿼트를 할 때 버딩크는 굉장히 신경 쓰시면서 이 레그 프레스 할 때 버딩크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레그 프레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딱 이 V자 안에 엉덩이가 소켓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통 내리고 올리고 하다가 골반이 계속 앞쪽으로 움직였다가 내려왔다, 이 과정이 허리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가동범위 내다 보면 엉덩이가 똑같이 스쿼트 할 때랑 똑같이 버딩크가 나거든요. 골반 말려가면서까지 가동범위 많이 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유연성을 늘려가시면서 가동범위를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팁을 좀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그 프레스 할 때 이미 발 포지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가벼운 무게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 본인의 발 포지션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밀 때 제일 마지막 지점, 가동 범위 제일 마지막 지점을 가벼운 무게일 때 발끝과 무릎 각도, 깊이 이거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마지막 최종, 내가 최종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명확하게 내 몸이 알고 밀리는 거죠. 내리고 밀고 하는 동작에서의 가동 범위를 더 많이 내고 싶으셔서 골반을 말리는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무릎만 엄청 내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고중량 무거운 거 밀고 싶다고 막 그냥 갔다가 밀면 안 됩니다. 이거 허리에 부담 무지하게 가는 운동이에요. 중요한 거, 집중 중요해요. 레그 프레스를 무조건 허벅지에 집중, 대퇴 4두에 집중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무릎을 좀 보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 스텝을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많이 하시고, 대퇴 4두에 난 더 타격을 주고 싶다, 내 무릎은 좀 괜찮다, 튼튼하다, 그러신 분들은 발을 조금 스텝을 아래쪽으로 잡아서 하시는데, 저는 무릎 보호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느낌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무릎을 보호하시는 게 좋아요. 레그 프레스 하실 때 발 스텝 가능하면 위쪽으로 두시고, 너무 위로 두시면 햄스트링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말립니다. 자기 가동 범위를 꼭 찾으셔서 몸이, 내 골반이나 그 모양 자체를 잘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동 범위 되게 짧게 하면서 무거운 거 중량해서 막 남한테 과시용으로 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제가 그 말을 합니다. 또 그게 본인의 만족이라면 또 그렇게 하셔야죠. 보여주고 싶고 막 무거운 거, 나 막 오늘 막 뭐 200kg, 300kg 밀었어, 레그 프레스. 그러면서 막 영상 보여주고 막, 그게 딱 운동 사춘기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돌아옵니다. 가동 범위 제대로, 그리고 근육에 자극 많이 주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맞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다 느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벼운 무게일 때는 가능하다면 레그 프레스는 가동 범위를 많이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실 때, 뭐 제 개인적인 팁인데, 미는 동작을 하실 때 골반을 뒤로, 후방으로 돌리면서 다리를 밀게 되면 다리는 끝까지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의 수축이 나오도록 도와줘요. 골반을 더 뒤쪽으로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돌리면서 프레스를 딱 해주면 대퇴 4두 수축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중량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씩 가동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동작. 그렇죠. 또 트레이닝을 하고 있네. 아시죠? 레그 프레스 할 때 관절 다 피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서서 그 하체 플렉스 하실 때 근육 쪼는 그 느낌 있죠? 그렇게 해서 근육을 최대한으로 수축하면서 다리를 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굳이 무릎을 구부리면서까지 관절로 이렇게 버티는 느낌이 아니고 근육 있죠?
근육을 쪼아주면서 최대한 수축 났을 때 그때 관절이 약간 미세하게 구부러져 있는 그 느낌으로 최대 수축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레그프레스 이 등받이 각도 있잖아요. 등받이 각도. 저는 조금 등받이 각도를 조금 높입니다. 그래야 허리에 부담이 저는 좀 덜 가요. 오히려 이 패드하고 발이 밀리는 각도가 약간 등이 누우면 전면으로 완전 이렇게 밀리는 힘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밀리는 힘에서 무릎에 부담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허리랑 하중이. 그래서 저는 무게를 발 전면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각도로, 그래서 등을 조금 세워서 받쳐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좀 밀 때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덜 하더라고요. 저는 좀 허리를 많이 세워놓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은 여기 나오는데, 고중량을 가실 때 허리에 부담은 언제 많이 가시냐면요, 버틸 때 많이 허리에 부담이 가요. 이 중량이 내려서 다리 이제 버텨 내려갈 때 허리가 받는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한 조금 내려올 때 허벅지나 무릎 같은 데를 미세하게 딱 잡아서 근육의 텐션을 딱 느끼면서 내릴 때 서서히 받쳐주면서 네게티브로 근육을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대퇴사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버티고 내려올 때의 집중도가 좀 높아집니다. 사람이 항상 이제 내릴 때 팔로 받쳐서 살짝 받쳐서 끝에서 그렇죠. 집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받칠 때 그렇죠. 살짝 받치죠. 살짝 받쳐서 최고 수축을 내는 맛있게 보는 제가 다 맛있습니다. 이거죠. 아무튼 레그프레스 끝났는데, 레그프레스는 진짜 좋은 운동이고 효율적으로 쓴다면 진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꼭 레그프레스 자세 잘 잡으셔서 힘만 쓰는 게 아닌 진짜 집중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가 이 벨트 스쿼트를 저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그프레스를 할 때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왔던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데드리프트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등의 견고함, 등의 힘, 코어 굉장히 좋아지고요. 자, 요거는 이제 덤벨로 하셔도 되고 커틀벨로 하셔도 되고, 이 머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에 이렇게 걸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 그립 자체를 걸으셔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고중량을 하기가 너무 좋아서 스쿼트를 요즘 잘 못하는 걸 이걸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리를 벌려서 하는 그 데드리프트를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다리를 벌려서 하는 데드리프트를 허벅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하체 운동이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하체는 하면 힘들고 그만큼 설레임. 오늘은 진짜 그만큼의 느낌이 올까, 그만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고. 맨몸 런지 같은 경우에 마무리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운동에서의 강약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드한 거 한 번 때렸으면 약간 중간 힘 들어가는 거 때리고, 약한 것 좀 한 번에 섞어주고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본인이 아주 잘 정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오픈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익스텐션을 선프로로 했었고요. 그때 루틴은. 고중량으로 메인 운동으로 한다기보다는 하체에 꼭 해야 되는 필수 종목처럼 해왔었고요. 그리고 고관절이나 모든 부분들의 활성화, 그리고 몸의 코어,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하체 운동 때 제가 스쿼트를 이렇게 합니다. 고중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좀 짧게 가지고 10kg씩 증량을 하죠. 그래서 40kg, 50kg, 60kg, 70kg, 딱 100까지 7세트를 10회. 하체 굉장히 중요하시고 뭐 정말 때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지만 꼭 여러분들 하체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뭐 허리 건강이나 다른 데도 무조건 좋습니다. 대신 과하지 않게 제대로 된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체가 중심이 되는 생활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무조건 하시고 하체 운동을 하시면서 내 몸을 쓸 줄 아시게 되면 상체는 자연스럽게 내가 꼿꼿이 쓰게 되고 자세도 좋아지고 예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체 운동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관절 조심하셔야 돼요. 관절은 지우개예요. 계속 쓰면 쓸수록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지켜가면서 쓰시려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근육 갑옷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운동 시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체육관 빨리빨리 가시고 빨리 하시고 뒤도 돌아가지 말고 집에 빨리 가세요. 예,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치지 마세요. 파이팅입니다.